안녕하세요. 김정호의 경제TV. 오늘 제목은 부품 소재 문제, 대기업 탓인가? 한국인 탓인가? 입니다. 좀 궁금하시죠? 이게 무슨 소리야? 대기업? 한국인?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한국인의 기본적인 자세에서 비롯된 문제이지 대기업이었기 때문이 아니다. 그 한국인의 문제는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똑같이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일본과 이 반도체 소재 부품 문제를 가지고 갈등이 벌어지고 나니까 또 대기업 탓이 시작이 됐어요. 대기업들이 중소기업과 사주지 않아가지고 부품 소재 산업이 이렇게 된 거야. 박영선 중소기업부 장관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 SK 최태원 회장한테 그런 얘기를 했죠. 그거 말이야, 대기업이 진작 중소기업 제품을 사줬으면 중소기업이 컸을 거 아니야. 이렇게 되니까 최태원 회장은 뭐라 그랬어요? 그거는 중소기업 품질이 안 돼가지고 그런 거야. 박영선 장관은 뭐라 그랬어요? 아니, 처음부터 잘하는 게 누가 있어? 사주다 보면 잘하겠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대기업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라고 하는 이제 그런 분위기가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정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웬만한 문제, 경제 문제가 생기면요, 다 대기업 탓입니다, 그게. 사실 실제로 대기업들이 갑질을 합니다. 부당한 그런 일들을 중소기업한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엊그제 한겨레 신문에 아주 구체적인 증언이 났습니다. 여기에 그 웨이퍼스 마스터라고 하는 반도체 장비를 공급하는 그 중소기업, 중견기업인 것 같아요. 여기에 유우식 대표라고 하는 분이 아예 작심을 하고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의 갑질 문제를 아예 공개를 해버렸더라고요. SK 하이닉스가 말이지 웨이퍼스 마스터라고 하는 이 기업에다가, 중소기업에다가 이 장비 성능이 어떤지 한번 써보자.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쓰는지 자문도 좀 해줘. 57번이나 그렇게 자문하고 뭐 이렇게 해줬는데 결국 돌아온 거는 그 원가도 안 되는 한 3분의 1 정도만 돈을 주고 나머지는 그냥 물건을 알아보는 정도, 뭐 그 정도 수준으로 이걸 취급을 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에서 엄청난 손해를 봤다라고 하는 폭로를 했고요. 삼성전자와의 관계에서도 여러 번 자문을 해주고 장비도 쓰게 해주고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자기들 장비를 쓰지도 않고 그렇게 돼버렸다. 일본이나 싱가포르 기업하고도 거래를 해봤는데 그런 데 같으면 이런 식의 문의를 하고 그러면 곧 장비를 사고 계약을 체결하고 이렇게 하더라라고 하는 이 증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유우식 대표라고 하는 사람이. 중소기업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웨이퍼스 마스터의 유우식 대표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작심을 한 거죠. 나 이제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하고 끊어버릴 거야. 이 기업은 사실은 자신이 있는 기업이에요. 나 너희들하고 안 해도 돼. 이제 외국하고 할 거야. 이렇게 된 거죠. 원래 외국에서의 경험도 있는 분이고. 실제로 대기업들의 갑질이 분명히 있어요. 만약에 이런 갑질이 없다면 아마도 지금보다 부품 소재 산업이 더 발전을 했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게 대기업의 문제냐? 저는 대기업의 문제라고 생각지 않아요. 대기업을 어떻게 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게. 왜? 이건 사람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8년 전이에요. 이런 데이터는 우리나라에서 잘 안 나오는데 대한상공회의소가 그때 아주 흥미로운 조사를 했습니다. 중소기업 500군데를 샘플링을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거래 기업과의 거래 조건에 대해서 만족을 하느냐 아니면 불만이냐라고 하는 것을 조사를 했죠. 불만이라고 하는 것의 상당 부분은 갑질이 되는 거예요. 그 결과가 이 표입니다. 매우 만족, 다소 만족, 다소 불만족, 매우 불만족 이렇게 4등급의 이런 그 답을 하라고 했고 상대방이 대기업이냐 중소기업이냐 이것도 구분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결과는 뭐냐, 이게 표가 너무 복잡하니까 제가 좀 줄였습니다. 상대방이 대기업이에요. 대기업과 거래를 하는 중소기업이 답변을 한 거예요. 나 정말 불만이야 라고 답변한 기업들이 몇 %였냐? 17.6%였습니다. 전체 100군데 같으면 18군데가 나 저 대기업 갑질 때문에 아주 미치겠어 라고 답을 한 거예요. 그런데 더욱 충격적인 건 뭔지 아세요? 거래하는 상대방이 중소기업일 때, 즉 중소기업하고 중소기업이 지금 거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 저쪽 상대방 갑질 때문에 내가 아주 죽겠어 라고 답한 비율은 몇 %인지 아십니까? 42.8%예요. 대기업이 분명히 갑질을 해요. 그건 18%예요. 근데 중소기업도 갑질을 하는 거예요. 그건 몇 %냐? 43%예요.
2배 반이나 더 많은 숫자가 중소기업 갑질인 겁니다. 자, 이걸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대기업의 문제가 아니고 한국인의 문제인 겁니다. 즉, 자기가 강자라고 생각이 될 때, 상대방이 만만해 보일 때, 그러면 이제 갑질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함부로 하는 거죠. 1대1 대등한 관계가 아니고 특별히 뭐 아주 계약서 쓰지 않으면 적당히 뭐 돈도 안 주고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대기업만 그런 게 아니고 중소기업도 똑같이 그러더라. 자기가 갑의 위치가 되면 그렇게 하고 중소기업은 더 그렇게 하더라. 왜 중소기업은 더 그러느냐? 왜 대기업은 그게 좀 덜 하느냐? 대기업은 그래도 교육을 많이 시키잖아요. 공정거래위원회나 이런 데서 막 감시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대기업은 적은 거예요. 중소기업은 아무도 그런 감시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한국인의 그런 갑질이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는 거. 그게 어디냐? 바로 이겁니다. 이주 여성, 베트남 여성하고 결혼을 했어요. 캄보디아 여성하고 결혼을 했어요. 40%가 맞고 사는데요. 40%가 맞고 살아요. 그런데 결혼은 베트남 여성, 캄보디아 여성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한국 여성도 결혼해가지고 한국 남성이랑 살잖아요. 한국 여성은 이렇게 맞지 않아요. 왜? 만만치 않거든. 때렸다가는 경찰서로 가고 자기 친정으로 가고 그럴 테니까 만만치 않은 거죠. 하지만 베트남 여성, 캄보디아 여성은 만만하거든.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면 때리는 거예요. 이게 한국인인 겁니다. 지금 아주 정난한 모습인 겁니다. 이게. 자, 근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죠? 이게 대기업 규제로 해결이 된 문제입니까? 아니에요. 이거는 처음부터 교육이 다시 시작이 돼요. 어릴 때 가정에서부터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런 데에 관심을 가지면서 외국 사례를 찾아보다가 아주 인상적인 사례를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북유럽 덴마크 사람들의 생활 신조 같은 거예요. 얀테 법칙이라고 하는 건데 덴마크 사람들이 잠재의식 속에 그냥 각인을 해가지고 있는 생활의 태도라고 해요. 그 내용이 뭔지 아세요? 네가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네가 똑똑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네가 잘났다고 생각하지 마라. 남들이 너보다 잘났어. 전부 이런 얘기입니다. 10가지가 지금 다 이게. 한번 읽어보세요. 겸손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무시하지 말고 갑질하지 말라는 거죠. 이게 어릴 때부터 잠재의식 속에 각인이 되는 겁니다. 이게 북유럽 사람들의 거의 공통된 생활 방식이라고 해요. 이 얀테 법칙이라고 하는 게. 뭐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산다는 건 아니지만 평균적으로 기본으로 되어 있는 거라고 그렇게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이렇게 배우는 거죠. 근데 우리는 뭘 배우나요? 어릴 때부터 우리는 리더십을 가르치지 않나요? 어릴 때부터 성공, 출세 이런 거를 가르치지 않나요? 어릴 때뿐만이 아니고 이거는 뭐 수천 년 된 거예요. 사실은 당나라 때부터 그런 거예요. 등용문이라고 하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시험 통과해가지고 어떻게든지 정승, 판서 뭐 이런 것까지 쫙 올라가야 되는 게 이게 인간으로서 해야 될 일인 거죠. 사람은 태어나면 서울로 보내라고 하는 게 다 그런 거죠. 우리는 리더가 되는 것만 가르쳐요. 근데 덴마크 사람들은 뭘 가르치는 겁니까? 팔로워가 되는 법을 가르치는 겁니다. 평등한 사회 구성원의 한 사람이 되는 걸 가르치는 거죠. 정말 다릅니다. 학교에서 학교 가면 계속해서 시험 봐서 1등 하는 거 이런 거를 다 배우는 거예요. 요즘에 이 전교조가 학교를 장악을 하면서 또 전교조 교육감들이 좌파 교육감들이 교육을 장악하면서 조금 달라졌죠? 조금 달라진 게 아니고 많이 달라졌습니다. 야, 우리는 입시교육 말고 우리는 민주교육을 시켜야겠어. 자, 그런데 민주교육의 핵심이 뭔가요? 민노총처럼 되는 겁니다. 전교조처럼 되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게 뭐예요? 거리에 나가서 시위하는 겁니다. 그 갑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갑질을 못하게 그 갑들을 제압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궁극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기존의 갑을 제압을 하고 자기들이 갑이 되겠다는 것이죠. 동등한 개인으로서 뭘 어떻게 하자는 게 아니고 그 갑들을 제압하고 내가 갑이 되겠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모든 민주화 운동이라고 하는 게 다 그래요. 적폐청산이니 뭐니 다 궁극적으로는 기존의 갑을 다 없애버리고 내가 갑이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갑질을 하는 거예요. 혁신교육도 우리 아이들에게 그걸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이래서는 안 돼요. 갑질하는 걸 가르쳐서는 안 된다고요.
그럼 뭘 가르쳐야 되느냐? 너나 나나 동등한 개인이야. 이걸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뭐가 필요하면 야, 우리 서로 약속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야. 강제로 시켜서는 안 되는 거야. 이런 것들을 어릴 때부터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개인주의고요. 이게 자유민주주의이고 시장경제이고 이런 겁니다. 이 교육을 시켜야 돼요. 길거리에 나가서 손은 들고 내가 갑이 될 거야. 내가 권력을 잡으면 너희들 다 죽었어? 적폐야 너희들은. 이거는 아니죠. 이건 아니죠. 이 나락으로 떨어져가는 이 길에서 우리가 되돌아 나오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 그 처음부터는 뭐냐? 아이들 교육부터 시켜야 됩니다. 겸손함을 가르치고 다른 사람이 중요함을 가르치고 나와 다른 사람은 똑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걸 가르치고 다른 사람을 억지로 뭘 시키면 안 된다는 걸 가르치고 약속을 했으면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걸 가르치고 그렇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서구에서 근대 시민혁명을 통해서 서양 사람들이 했던 겁니다. 우리는 그걸 거쳐본 적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노비로서 쌍놈으로서 억압을 받아왔는데 이제는 내가 이제 임금이 될 거야. 내가 양반이 돼가지고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쌍놈으로 억압을 할 거야. 이런 식이에요. 이러면 안 됩니다. 동등한 개인으로서의 각성 그런 것을 우리 아이들부터 이제 가르쳐 나가기 시작해야 된다. 그래서 제대로 된 근대 시민혁명을 우리도 해야 한다. 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